자, 이제 우리 투자할 거예요. 자, 이 투자도 실제 우리 매년 한 8개, 7개, 8개 시험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를 공부하실 때 있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얘도 테마별로 이제 묶어서 볼 건데요. 자, 첫 번째 이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하고 있는 이 8개만큼은 꼭 보시는데, 지렛대 효과는 매년 시험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보니까 투자는 항상 장기간 이루어지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위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 중에 특히 뭐가 있는가? 위험에 대한 개념. 위험이 뭐냐? 두 번째, 어떠한 것들 위험이 더 크게 발생할 것인가? 또 이런 위험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처리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 투자에서는 중요한 게 수익률. 수익률이 중요하다, 그죠? 이 중에 꼭 기억할 게 뭐냐?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그 다음에 시장 가치하고 그 다음 뭐 있습니까? 투자 가치. 이런 걸 좀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보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개 투자 대상 중에서 내가 어떤 집을 선택할 것인가. 즉, 우리 항상 집 살 때 딱 한 개의 집만 보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 개 집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런 게 뭐냐? 최선의 투자 대안입니다. 투자안을 갖다가 선택을 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여기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평균 분산 원리가 있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 이렇게 구분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보니까 이제 이거 이외에 뭐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화폐에 대한 시간 가치. 화폐 시간 가치는 뭔가 이겁니다. 1년 전에 1억과 현재 있는 1억은 화폐 가치 같을까? 분명히 다릅니다. 이런 걸 조정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여섯 번째 보니까 영업수지 계산. 이 말은 뭔가 하면 이 건물을 갖다 운영하면서 매년 동안 나오는 순수익을 파악해 주는 방식이 있어요. 일곱 번째 보니까 투자 분석 기법. 자, 투자 분석 기법이 있는데, 여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DCF란 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NDCF, 비할인 현금 수지 분석이 있어요. 자, 이게 우리 투자에 대한 전부 내용입니다. 그러면 얘도 공부할 때 항상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이걸 단락단락 끊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절대. 그러니까 우리 시험 나올 때 있죠. 이게 이 지렛대 효과가 나오면서 그 속에 이런 지문이 들어올 수 있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다 별개예요, 별개. 그러니까 물론 이제 투자가 만만치는 사실 않습니다. 아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총 7개, 여기 사진 2개 따로 분리돼요. 그러니까 총 8개 시험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항상 공부하실 때 이렇게 뭐 있습니까? 한 개 한 개 분리해서 특정한 파트는 모르죠. 그 파트는 그냥 싹 드러내라고. 그렇게 하면 내가 공부를 할 때 뭐 어느 걸 버릴 것인지 잘 판단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전체를 다 묶어보면 가장 큰 단점, 우리 전에 설명했지만 가장 큰 단점이 뭐냐? 한 개를 모르면 마치 전체를 다 모르는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시험 나면 이게 단락단락 분리해서 시험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딱딱 구분해서 한 개 한 개 공부하셔요. 이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일단 그렇게 먼저 아시면서, 자, 이제 지금부터 투자 들어갑니다. 자, 지금 앞에 요거 투자. 지금 하고 있는 투자하고 투기 개념은요, 요건 큰 의미를 갖지 마세요. 그냥 단지 지문상 이런 게 있다는 거지 큰 의미 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투자와 투기에 대한 구분이 뭐냐 물었을 때 이 말 아닙니까? 어떤 물건을 갖다가 사가지고 운영 후에 뭐합니까? 요 3단계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둘 다 공통점은요. 이 물건 사가지고 처분한다는 공통점의 단지. 근데 차이는 뭐냐? 투자는 뭐 있습니까? 궁극적 목적 운영이라는 게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거꾸로 이 투기는 뭐 있습니까? 운영할 의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팔 목적이 뭐냐고 이게 투기라 보시면 돼요. 자, 따라서 항상 만약 이 문제에서 투자와 투기에 대한 차이를 묻거든 제일 중요한 건 뭐 있습니까?
운영할 의사가 있냐 없냐 이것만 딱 기억하시라고. 다른 건 아예 볼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해서 요거 한 개 보시고 모든 걸 판단하시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할 게 뭐냐, 여기서 기본 용어 자체를 좀 정리합니다. 우린 취득이란 말은 말뜻이 뭐죠? 이 물건 산다 이거죠. 산다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내 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지. 곧 이게 비용이 비용. 같은 말이 뭐냐? 현금이 나간다에서 현금 유출과 서로 관련돼 있는 말이에요. 거꾸로 예, 운영에 대한 대가를 뭐라냐? 이런 걸 다른 말로 우린 소득, 이득이라는 용어 쓴답니다. 처분 대가가 뭐냐? 이게 자본이득. 자, 이 자본이득 이 말 아닙니까? 내가 최초에 샀던 금액이 10억 주고 샀는데 현재 12억 주고 팔았다는 결국은 그 차이가 있죠. 그런 걸 다른 말로 예, 자본이득입니다. 어쨌든 이때 소득 이득과 자본 이득은 저한테 올 수 있는 이익이다 보니까 이걸 둘 다 묶어서 말하냐? 우린 이걸 표현할 때 수익이다 또는 현금 뭐 있습니까? 유입이란 말 쓰겠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 특히 이제 투자가 힘든 이유가 뭐냐 이런 겁니다. 똑같은 용어인데 학자마다 쓰고 있는 용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비용, 현금, 유출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지출, 같은 지출 다 같은 말이에요. 얘도 뭐 수익이다, 소득이다, 그다음 뭐 현금 유입 다 같은 말이에요. 물론 이때 얘가 더 크면 투자겠죠.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있죠. 우리 여기 투자와 투기에 대한 장단점을 가지고 가끔 장난치거든요. 치는데 이 장단점은 큰 의미 갖지 마세요. 이런 걸 장난칠 목적은 전혀 없어. 그냥 단지 지문상 때문에 뭐 있습니까? 예, 얘는 장점은 좋은 말이야, 단점은 나쁜 말이야.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 이런 건 이 장난칠 수 없는 그런 문구를 그냥 쭉 그냥 넘어가시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예, 지금부터 우리 그 문제 있죠? 예, 문제를 제가 먼저 풀게요. 문제 10번, 11번. 예, 그렇게 보통 시험 나와. 10번, 11번. 그러니까 10번, 11번처럼 그런 내용만 좀 알고 있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나와 있는 게 보니까 뭐 있습니까? 투자란 것은 장래 현금 수입과 현재 현금 수를 교환하는 행위다. 이 말이죠. 내가 현재 10억을 주고 미래에 있는 수익을 얻을 목적은 아닐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걸 투자를 한다. 자, 11번. 투자에 대한 장점 나 있는 순간 무조건 그 뒷말은 다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굳이 틀린 말을 쓸 수가 없다고 이게. 그래서 이런 정도 있고 굳이 이거 암기하지 마라. 그냥 나면 절대 무조건 통과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이제 우리 거기 있는 책 가보겠습니다. 자, 책 보니까요. 256페이지. 자, 갈로 1번. 투자에 대한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첫째 줄 끝에 중간쯤 끝에 투자는 장래 불확실한 수익을 위해서 현재 확실한 소비를 예상한 행위다. 이 말이 뭐냐? 현금 지출과 그다음에 현금 유출을 뭐 교환하는 행위입니다. 또 그렇게 내용을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우측 가볼까요? 부동산 투자 특징 그냥 넘어가시고 3번에 있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장점, 단점이 있지만 갈로 1번 장점 나 있죠? 굵은 걸 지금 쭉 보시는데 이런 게 다 좋은 말입니다. 그냥 그래 넘어가시라고. 뒷장 가볼까요? 예, 갈로 2번 단점도 굵은 걸 쓰시 이런 게 단점인데 굳이 그걸 암기할 생각하지 말라고. 어쨌든 불리한 게 단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투자 결정 시 고려할 사항은 그 굵은 걸 쓰죠. 갈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있을 거예요. 이런 게 투자할 때 고려할 사항인데 이러면 참고로 물어보죠. 이거 암기할 필요 없어요. 투자할 때 주로 어떤 걸 고려합니까? 응? 무엇을 보고 투자하냐고요? 말 그대로 모든 걸 다 고려해. 그러니까 이런 건 절대 틀린 말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고려할 사항은 이런 게 있다 해서 무조건 다 맞는 말 이렇게 하시라고. 자, 넘어갑니다. 예, 일단 그런 정도에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이제 그 다음에 261페이지 보니까 투자 위험과 수익이 있는데 이걸 먼저 보지 말고 뒷장 262페이지
자, 심화학습. 이 지렛대 효과가 있죠. 263페이지까지. 요게 매년 한 문제야. 무조건.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를 꼭 기억하셔야 돼. 물론 이제 우리 작년에 시험 나왔었는데 이게 답이 잘못해서 답이 없게는 만들었었는데 어쨌든 무조건 시험 나온다 생각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지렛대란 말 뜻이 뭐냐? 일단 우리 작년에 시험 나왔던 건 뭐 있습니까? 우리 보통 통상주 시험 나면요. 말로써 묻는 문제 아니면 계산 문제인데 작년에 시험 나온 것은 말로써 묻는 문제와 계산 문제 둘 다 같이 냈어. 냈는데 좀 잘못 내서 답이 없게 만들었지만 자, 어쨌든 지금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 합니다. 그럼 지렛대란 말은 꽤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거 아니에요? 큰 돌이 있으면 혼자서 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긴 막대기 있죠? 긴 막대기하고 받침목 이용해서 돌 들 수 있죠? 이거 긴 막대기 곧 이게 지렛대 아닙니까? 자, 일단 요걸 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야 돼요. 자, 이런 걸 먼저 기억하셔야 돼. 투자 같은 말이 뭐요? 자본. 총 투자는 뭐 있습니까? 내 돈과 뭡니까? 남 돈이죠? 이래 쓴다고 그죠? 우리 집 살 때 10억 주고 샀는데 내 돈과 남 돈 빌리면 이 집을 살 거라고. 그래서 지분 투자 플러스 저당 투자인데 자, 여기 있는 우리 지분 투자를 다루면 뭐입니까? 자기 자본. 저당 투자를 다루면 뭐랍니까? 타인 자본이죠. 이럴 수도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투자해서 나왔던 수익을 비율로 표시한 게 뭐냐? 수익률. 그래서 여기 있는 총 투자에서 나왔던 수익률을 뭐라 하냐? 총 자본 뭐랍니까? 수익률. 지분 투자에서 나왔던 수익을 뭐라 하냐?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입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 남 돈 빌렸을 때 뭐 투자한 비용이 있죠? 거기 이자율인데 이런 걸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 또는 뭐 있습니까? 타인 자본 수익률. 보통 이제 우리 통상적으로 이게 뭐요? 은행 금리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를 좀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말 아닙니까? 한마디로 보니까 지렛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지분만 투자했을 때, 내 돈만 투자했을 때 나오는 수익률보다도 결국은 타인 돈, 저당을 이용함에 따라서 더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뭐냐고 되게 지렛대가 합니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무조건 이 지렛대가 딱 나오면요, 요 말 나오지. 타인의 돈, 남 돈. 타인 돈이 나온 순간 전부 다 이건 지렛대야, 무조건.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서 더 높은 자기 자본 수익을 목적이고 이게 지렛대인데 이 말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지렛대에 대한 종류가 우리 그 강의의 두 번에 3개 있죠?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영 지렛대 3개 있습니다. 요걸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계산 문제. 자, 일단 이 계산 문제는 꼭 푸셔야 돼요. 우리 맨 밑에 보니까 그 계산 문제 있을 거예요. 그죠? 강의 노트 맨 밑에. 자, 보시는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일단, 여기 남 항상 이런 그림을 그리시라고. 무조건 여러분들은. 총투자. 그 다음에 순수익. 앞에 했지만 총 투자 금액은 뭐와 뭡니까? 지분 투자 플러스 저당 투자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그림을 딱 그리시고 있죠? 나머지 문제 물어주는 형태로 쭉 한번 따라가 보시라고. 전부 다. 자, 해보죠, 이제. 이때 얘가 총 투자를 했다 10억이란 돈을 투자했다.
이럴 때 나왔던 수익이 2억입니다. 이때 보니까 내 돈은 현재 4억을 투자하고 남 돈을 6억을 빌렸다 하자고. 자, 근데 조건이 3개 있어.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자, 금리가 우리 저당 수익에 대해서 결국 뭐지? 다른 말로 이자율 같은 말이에요. 자, 다시 할게요. 앞으로 있지 이런 말 쓸 겁니다.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 할증률, 환원율 다 같은 말이에요. 다. 응? 단지 쓰임새에 따라 약간 달라질 뿐이지 여기 다 같은 말이에요. 이자율, 수익률, 할인율, 할증률, 그 다음에 환원율 다 같은 말이에요. 요거는 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라고.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죠. 차입자가 은행에 돈을 빌렸을 때 갚을 때 정도는 금리가 이자율이지. 그죠? 그 은행들은 뭐 되겠습니까? 돈을 빌려주고 뭐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받는 데이 수익이거든? 그래서 받는 율, 이게 수익률 아닙니까? 그럼 결국은 차입자 입장에서 이자율이지만, 저기 있는 은행 입장은 뭐 있습니까? 수익률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어떤 층 보는 따라 분명히 달라지는 거지, 이 개념 다른 건 아니에요. 다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같이 묶어보시면 대충 해야 되는데, 이걸 찾고 있죠. 전부 다 별개로 보면 굉장히 머리 아파진다고, 이게. 그래서 일단 고려하시면서, 자, 이게 이제 은행 금리, 다른 말 저당 수익률이요. 항상 묻는 문제는 뭘 묻냐? 요거 묻습니다. 지분 수익이 몇 프로 될 것인가 묻는다, 항상. 그럼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시라고요. 자, 제일 먼저, 요게 기억인데, 제일 먼저, 남돈, 자,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남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10억을 다 투자하면요. 나왔던 수익이 2억이란 말은 수익률 몇 프로죠? 요건 뭐에 대한 수익이냐? 총 투자한 금액에 지났던 수익 아닙니까? 그죠? 이런 걸 총 투자 또는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용어 쓴다고 쓸 때. 근데 실사가 뭐 있습니까? 남돈 분명히 빌렸단 말이에요. 빌렸을 때 이자 빼준다고, 그죠? 따라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6억에 10%면 결국은 이자 6천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결국은 2억 중에 이자 빌렸던 만큼 빼준 게 나머지 내 소득이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6천만큼 이자를 빼주면 내 손에 지는 금액은 1억 4천 되겠죠, 그죠? 그러한 결과 이런 뭐 있습니까? 내가 투자한 금액이 4억인데 나왔던 수익이 1억 4천이면 결국은 얘가 35%에 뭐 있습니까? 네, 지분 수익, 즉 자기 자본 수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만약에 똑같은 조건인데 두 번째는요. 대출 금리가 20%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묻는 게 자기 자본 수익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똑같은 조건이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말 아닙니까? 이제는 은행 이자 빌린 만큼 이자 갚아야 되죠. 그래서 보니까 현재 뭐 있습니까? 6억에 20%니까 이자가 1억 2천 분명히 될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결과 2억이라는 수익이 나왔던 것 중에, 그 중에서 은행 이자 1억 2천 주면요. 내주는 지른 금액은 8천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투자한 금액이 4억인데, 그죠? 4억에 대해서 얘가 8천 되어진 결과 몇 프로입니까? 20%의 자기 자본 수익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요. 예, 세 번째. 이제는 요 픽업번 은행 금리가 있죠. 금리가 25%가 되어진다 하자고요. 25%. 자, 그러면 이제 6억에 대한 25% 이자가 얼마입니까? 1,500 되겠죠. 1억 5천. 그래서 1억 5천이 되어진 결과 2억 중에서 뭐 있습니까? 1억 5천이라는 이 이자를 갚으면요. 내 손에 지른 금액은 5천이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 내가 투자한 금액 현재 4억 아닙니까? 4억 중에서 5천이라는 수익이 나왔으니까 12.5%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를 먼저 보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항상 문제 풀 때. 항상 문제 이거 묻습니다. 문제는 무조건. 계산 문제는. 그러면, 자, 이때 우리 중요한 사실은 뭐냐 이겁니다. 은행 금리가 올라가면 나한테 떨어질 수 있는 수익은 점점점 뭡니까? 줄겠다죠. 준다는 거예요. 이때
이게 정의 지렛대, 부의 지렛대 이 말이 뭐냐? 자, 정리해 볼게. 잘 보셔야 돼. 이건 비율이 중요한 거예요. 프로테이지가. 남 돈 빌리지 않고 전부 다 내 돈만 10억을 투자하면요. 나오는 수익이 20%란 말이에요. 근데 기업 같은 건 뭐 있습니까? 남 돈 빌렸으니까 오히려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은 35%죠. 기업 같은 경우. 그죠? 이때는 결국 뭐 있습니까? 남 돈 빌려서 오히려 내가 이익을 본 거 아니에요? 그죠? 20% 있던 수익이 35% 만들었으니까. 따라서 이런 걸 우리 뭐라 하냐? 내가 이익을 봤다 해서 이걸 정의 지렛대로 쓴다쓸 때예요. 자, 다시 리엄번. 남 돈 빌리지 않고 내 돈만 다 투자하면 나오는 수익 20%인데 리엄번은 뭐 있습니까? 타인의 돈을 빌려간다 하더라도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은 20%죠. 변화 있습니까? 없는 거지. 이런 걸 보통 뭐라 하냐? 영지렛대. 여러분 같은 말이 뭐냐? 중립적 지렛대라는 용어 쓰게 돼 있어 이게. 자, 그다음에 디귿번은 뭐냐? 디귿번은 아니 남 돈 빌리지 않고 내 돈만 다 투자하면 나오는 수익이 20%인데 이때 뭐 있습니까? 타인의 돈을 빌렸던 결과 오히려 얘보다 수익이 더 줄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런 건 오히려 남 돈 빌려서 내가 손해봤다는 거죠. 손해봤다 해서 이거 뭐라 하냐? 부의 지렛대. 자, 이런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래서 쉽게 생각하세요. 정의라는 것은 오히려 남 돈 빌려서 내가 이익을 본 거고 부는 뭐 거꾸로 손해 본 게 부입니다. 이런 특징을 좀 기억하시면서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첫 번째 계산 문제 꼭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 이걸 가지고 말로써 물었을 때 어떻게 답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거는요,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가 이렇게 푸시라고요. 제일 이 중요한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자, 일단 양쪽 끝에 저당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과 그 다음에 지분 수익이라는 용어를 딱 써놓고 있죠. 이 그래프를 그리시는데, 자, 뭐를 생각하는 건 딱 세 개를 생각하세요. 첫 번째, 우리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소 있죠, 시소. 시소 모양을 딱 한번 생각해 보라고. 시소 보면 이렇게 수평인 게 있죠? 그 다음에, 시소는 한쪽이 기울면 반대쪽이 뭡니까? 올라가죠. 이렇게 되는 모양이 나올 수도 있어. 그죠? 거꾸로 뭐 있습니까? 세 번째로 보니까 이렇게 올라간 반대 기울겠죠. 그러니까 시리즈 모양 무조건 이 세 가지 모양밖에 없다고 이게. 자, 해보자고 이제. 기억합니다. 기억은 은행 금리가 얼마? 총 자본 수익은 무조건 20% 고정돼 있는 거지. 그죠? 고정돼 이 그림 그냥 그대로 갑니다. 고정돼 있는데 이때 은행 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10%죠. 10%인데 자기 자본 수익 및 지분 수익 몇 프로예요? 보세요. 수익률이 분명히 뭐 있습니까? 은행 금리가 낮으면 무조건 지분 수익이 최고 높게 돼 있어. 우리 이런 걸 뭐라 하냐? 남 돈 빌려서 이익을 받다 해서 정의 지렛대. 자, 두 번째. 자, 리엄번. 리엄번이 요겁니다. 자, 일단 총 자본 수익이 20%고 은행 금리 20%죠? 요 값 같단 말이에요. 같으면 무조건 지분 수익 항상 같아야 돼. 무조건.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영 또는 중립적 지렛대. 자, 그 다음 디귿번은요. 디귿번은 은행 금리 몇 프로예요? 25%지. 그럼 얘보다 높은 거 아니야? 그 높으면 무조건 지분 수익은 12.5% 나있지. 그죠? 그러니까 항상 얘보다 떨어지게 돼 있어, 무조건. 따라서 이런 걸 말하냐? 다른 말로 부의 지렛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 그림이 꽤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장난치냐? 이래 장난치는 거야. 해볼까, 이제? 자, 문제. 첫 번째 거 장난칩니다. 만약에 저당 수익보다 총 자본 수익이 더 크다면. 자, 이럴 때 묻는 게 첫 번째 이게, 이렇게 놓고 있죠. 첫 번째 묻는 게 총 자본과
지분 중에 누가 더 클 것인가 물을 수도 있고, 현재 이게 지렛대가 정이냐, 영지렛대냐, 부냐. 이런 걸 항상 시험 낸다고 낼 때. 딱 두 개 묻게 돼 있어, 문제가 무조건. 그러면, 나오면 제일 편한 건 뭐 있으면 이 그림 그리시라고. 응? 저당 수익, 총 자본 수익, 지분 수익 놓고 뭐 있습니까? 저당보다 총이 더 크지? 그럼 무조건 주구장창 올라가는 거예요. 설마 우리 동네 놀이터에 있는 시소 모양을 보니까 시소가 이렇게 된 시소 본 적이 있습니까? 없지. 없으면 이런 건 절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무조건. 이 식을 보니까. 그죠? 따라서 결국은 지분식이 제일 큰 거 아니에요? 무슨 지렛대냐? 정이다. 근데 총보다 보면 지분이 더 크네? 이런 거에는 시험 낼 게 없어요, 이게 문제가. 요 개념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문은 꽤 중요하게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걸 가지고 묻고 자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타인의 돈을 많이 이용할수록 첫 번째 정의 지렛대일 경우, 지렛대에 대한 진폭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부의 지렛대일 때 진폭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영지렛대, 영일 때 지렛대 진폭 또는 뭐 있습니까? 수익률 어떻게 될 것인가? 수익률. 이런 걸 장난치게 돼 있어, 문제에서. 자, 똑같은 걸 한번 다시 해보죠. 요 내용 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이제. 총 투자 금액이 있고, 순수익이 있고, 자, 10억 투자했습니다. 나왔던 수익 2억이에요. 이럴 때 보니까, 지분과 저당 투자 금액이 차이가 있어, 이제. 앞에는 4억과 6억이에요. 4억과 6억인데 뭐 있습니까? 이제는 여기서 2억과 8억 이렇게 보죠. 남도 많이 빌린 거예요. 자, 일단 기억은 금리가 얼마였습니까? 10%였지. 요거 그냥 그대로 쓰자는 거예요. 해보면 결과는 이자가 8천 되겠죠. 그죠? 2억 빌렸던 것 중에 이자 8천 빼면 내수는 지른 금액은 1억 2천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는 뭐 있습니까? 내 돈 2억에다가 1억 2천 하면 이걸 몇 프로 합니까? 60%지, 60%. 그죠? 자, 일단 요거부터 합니다. 한계하죠. 다시 가보죠. 요 말 아닙니까? 과거에 보니까, 남돈 뭐 있으면 6억 빌렸으면 35%였어요. 이제 8억 빌린 결과 이게 60% 됐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수익률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커진 것만큼 진폭이 이렇게 되겠네? 그죠? 옛날에 진폭이 요만큼 되었어요. 지금 이게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결과 타인의 돈을 빌렸던 결과 남 돈을 많이 빌리면 지렛대에 대한 진폭 훨씬 더 뭐합니까? 커진다. 이게 중요하다고. 자, 다시 여기 있는 니 한번 은행금리 20%야. 20%. 자, 그러면 니 한번 가보니까 여기에 금리가 20%일 때 그러면 이때 이자 금액은 뭐 1억 6천 되겠지. 그죠? 8억에 대한 20%인 거죠. 그럼 2억 중에 1억 6천 이자 금액 갚으면 뭐 있습니까? 내수는 지른 금액은 4천 되지. 그럼 내가 투자한 금액 2억 아닙니까? 2억에 대한 40%는 뭐 4천 되면 이건 20%죠. 자, 가보자고. 이때 보니까 8억 빌려도 자기 자본수는 뭐 있습니까? 20%입니다. 다시 여기 있는 6억을 빌려도 몇 프로입니까? 똑같이 20% 아니에요? 변동이 있냐고. 없잖아. 그런 결과 이거 뭐 있습니까? 지렛대에 대한 진폭은, 영지에 대한 진폭은 변화가 없다. 수익률로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자, 디귿번 갑니다. 자, 디귿은 뭐요? 보니까 은행금리가 현재 25%지. 25%죠. 자, 25%인데, 요걸 다시 그냥 씁니다.
자, 똑같이 금리가 25%이면 어쨌든 뭐 이자 금액은 8억 25%예요. 따라서 이건 얼마 됩니까? 2억이죠? 그런 결과 남돈 이자 빼니까 내 수는 지른 금액은 0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결과 내 돈 투자 금액은 2억인데 나왔던 수익이 없대. 0% 되게 0%. 그럼 결국 이 말 아닙니까? 다시 가볼까요? 자, 우리 옛날엔 남돈 똑같이 2억 5천, 뭡니까? 6억 빌렸을 때 보니까 25%일 때 여기가 12.5%인데 지금은 8억 빌렸을 때 뭐 있습니까? 이게 0% 되겠지. 얘보다 훨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진폭도 얘보다 훨씬 더 큰 거지. 그죠? 그래서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말입니다. 부의 지렛대 진폭도 훨씬 더 뭐 있습니까? 커지더라. 이런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마지막에 그 결과 우리 일반적인 지렛대는 대부분 다 정입니까? 부입니까? 정이야, 정. 그래서 남돈 빌려서 분명히 뭐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돈 빌려가니 손해보기 돈 빌려갑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일반적인 지렛대는 정인데 그런 결과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렸던 결과 수익은 동시에 올라가죠. 그죠? 수익은 올라가지만 그 반대급부는 나중에 원금과 이자 갚는 게 쉽습니까? 힘들겠다죠? 따라서 이 말은 뭐냐 다른 말로 우리 여러분 보통 금융상 위험도 동시에 뭡니까?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다예요. 결국은 시험 내면 항상 뭘 내겠습니까? 여기 있는 요걸 가장 장난을 많이 치는 말로 물었을 때는 이거하고 두 번째 여기 있는 요거 장난치겠네. 요 내용. 그지? 이렇게. 이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산 문제는 전부 다 이 문제는 반드시 푸셔야 돼. 무조건 남은 계산 문제 항상 푸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제가 이제 강조하자면 계산 문제 총 7개 시험 나오게 돼 있어. 나오는데 지난주에 했던 거 뭐 있으면 인력이 돼 있지. 몇몇 끌어올 것이. 이건 무조건 시험 나오거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지렛대가 무조건 시험 나오게 돼 있다고. 이 두 개는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건 무조건 나온 순간 푸셔야 된다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요. 우리 저기 뭐 있습니까? 문제. 자, 문제 20번까지 푸셔야 돼요. 20번까지. 20번까지. 자, 12번. 핵심이 무조건 지렛대 나오면 앞에 뒤에 뭐 나와요? 차입금, 타인돈 나와야 돼. 차입금 나는 순간 무조건 지렛대야. 뒷말 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맞는 거. 자, 그 다음에 13번. 자, 전세금을 제외하고 차액만 부담했다. 전세금 결국 타인돈 아닙니까? 그죠? 이게 나온 순간 무조건 이건 지렛대 효과다. 그 다음에 14번. 융자비율이 커질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질 수 있으나 원리금 상환 부담도 뭡니까? 커지겠죠. 그죠? 이 말은 수익도 올라가지만 위험도 커진다는 거예요. 자, 15번요. 융자를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때 차입금리보다 집값 상승이 높아 자본 이득을 보는 경우는 지렛대를 볼 수 있다. 뒷말 필요 없어. 무조건 앞에 뭐가 융자 받았지. 그러니까 뒷말은 내가 이익을 본다 손해본다 이거 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 돈 빌렸다는 순간 전부 다 지렛대예요. 전부 다. 자, 그 다음에 16번요.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지분 투자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투자 위험이 높아진다. 여기서 투자 위험 뭐 있습니까? 자, 투자 위험은 요건 낮아진 데 써야 됩니다. 요거 표현 좀 빠져먹는데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지분 투자가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투자 위험은 요 투자 위험보다 말을 좀 바꾸자고요.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여 분산 투자하면 거기 말 빠져고 자 다시 바꾸요. 지분 투자자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여 분산 투자하면 위험은 낮아질 수 있다. 이렇게 써야 됩니다. 표현을 좀 잘못했어요.
그렇게 좀 말을 바꾸자고요. 분산 투자하면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 요건 이해되겠죠? 뭐죠? 자, 그 다음에 17번, 18번, 17번 갑니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요거 묻는 거죠. 은행금리보다 총 자본 수익이 높을 때 이게 정의죠? 그죠? 이렇게 이제 내용을 따라가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8번. 부의 레버리지 곧 지렛대 효과입니다. 부채비율이 커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은요, 하락하죠. 그죠? 아까 했지만 6억 했을 때 8억 빌렸을 때 훨씬 더 수익이 떨어졌어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고. 예, 가장 이제 일반적인 문제가 뭐냐? 20번 문제, 20번. 20번처럼 시험 나옵니다. 가장 기본적 문제가. 나오면요, 무조건 이런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들이. 자, 나오는 순간 요 그림 한 개만 그리자고요. 강사님, 문제 풀 때 기본 포맷 좀 하셔야 돼. 총 투자가 있고, 요 속에 뭐 있습니까? 지분과 저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나오는 수익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포맷을 만들어 가시라고. 만들고 이걸 끼워 맞추라고 무조건. 그래서 현재 총 투자 금액이 3억이고, 이때 뭐 있습니까? 예, 대출은, 즉 저당이 2억이고 지분이 1억이죠. 이럴 때 나왔던 순영업수익, 순영업이익, 즉 순영업수익 2천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이자가 있다죠? 이자가 몇 프로요? 예, 이자 보니까 6%죠. 6%. 이렇게 만들어 그냥 문제 푸시면 돼,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6%의 이자, 저기 뭐 있으면 2억의 1%면 결국은 이거 얼마 됩니까? 1200 되겠지. 그죠? 그래서 2000 중에 뭐 있습니까? 1200이라는 이자를 주면은 내신을 지른 금액이 얼마입니까? 예, 800 나오죠? 호랑 결과 투자 금액이 내 돈 1억 투자한 거 아니에요? 1억에 대해서 800이란 금액이 나왔으니까 결국은 얘는 뭐 있습니까? 8%의 예, 자기 자본 수익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이렇게 푼다는 요령 마시면 돼요. 나중에 실제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할 거는 그때 보시면 금방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문제 풀 때. 하여간 이런 형태로 문제를 좀 푸시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좀 정리해보자고. 어쨌든 문제를 보는 게 이 말 아닙니까? 항상 지렛대에 대한 개념 매년 묻게 돼 있어요. 묻는 순간 타인돈, 즉 타인돈을 들어오는 순간 무조건 지렛대를 보시고, 다만 이게 뭐 있습니까? 정이냐 부냐 그 다음에 0이냐 했을 때 0 지렛대는 무조건 모든 같은 수익 나와야 됩니다. 같은 비율. 그 다음에 정이란 것은 자기 자본 수익이 제일 높을 때, 부는 자기 자본 수익이 가장 낮을 때가 모델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분명히 시험 낼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말이 있죠, 그죠? 요 말을 꼭 좀 기억하시라고. 요 말. 특히 밑에 있는 이 말 장난 꽤 많이 치는 거예요. 항상 나오면요, 타인의 돈을 많이 빌렸을 때 위험은 감소한다 이렇게 장난친다고. 수익은 올라가지만 이건 분명히 아니란 거예요. 이런 걸 좀 정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어쨌든 얘는 계산 문제는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세요. 계산 문제 훨씬 많이 내거든, 말로서 묻는 것보다도. 그래서 하여간 계산 문제 나오거든 모든 건 전부 다 이런 포맷을 맞춰서 그냥 따라만 가시면 그 문제 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틀을 만든다를 좀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네, 우리 책 갑니다. 262페이지. 예, 거기 있는 심화학습이 있을 겁니다. 자, 레버리지 적 지렛대 효과 있어요. 예, 거기 보니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예, 핵심이 뭐 있습니까? 예, 어휘에 보니까 첫째 줄로 있죠. 저당 자본을 이용해서. 요 말 나오는 순간 무조건 지렛대. 즉, 첫째 줄 끝에 있죠. 부채를 사용하는데 이 말씀은 무조건 지렛대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3번. 자, 3번에 보니 뭐 있습니까? 특징이 있죠? 예, 특징은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지렛대 효과는 순자산 또는 지분 토액 대비 투자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한다. 이 말은 우리 일반적인 지렛대는 좀 정의 지렛대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타인의 돈을 많이 활용한 만큼 수익률 진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 있습니까? 네, 지렛대 효과는 쭉 가서 뭐 있습니까? 한마디로 네, 금융적 위험을 부담하면서 수익률 높이는 행위다. 이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우측 갑니다. 우측에 동그란 5번이 있지? 5번 보니까 지렛대 효과에서 정과 그 다음에 영지렛대 있죠? 그게 뭔가 아셔야 돼. 누가 더 클 때 적이고 누가 더 클 때 부인지 좀 구분하시라고요. 그렇게 하시고 있죠. 밑에 있는 그 사례 연습이 있죠? 요 문제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문제. 이런 건 충분히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무조건 한 문제. 요게. 그래서 나올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거 말로서 묻는 문제 아니면 무조건 계산 문제. 이런 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네, 이걸 좀 잘 좀 정리하시기 바라고. 네, 좀 쉬었다가 다시 두 번째 있는 요거 할게. 투자, 위험. 응? 그러니까 항상 달락달락 딱 끊어서 보세요, 무조건. 자,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